지난 시간에 전통적인 의미론에서 신족, 이데아 철학에서 플라톤하고 니체의 대결이라는 제목으로 했었잖아요. 전통적인 의미론에서는 뭐라 그랬냐면 우리 주체가 영혼, 뭐라고 하시든 간에 뭐 하나님이 주신 영혼이거나 이 영혼이 있으면 외부에 있는 그거를 저희가 대상화해서 정신적으로 떠올려서 의미를 만들어낸다라고 얘기했었는데, 니체가 나와서 뭐라 그랬냐면 모든 것은 관점주의, 나의 입장에서 내가 살아온 삶의 지평 위에서 아니면 내가 소속된 언어 구조 안에서 그냥 해석한 것일 뿐이다 라고 하는, 그러니까 제목이 뭐였냐면 플라톤과 니체의 대결. 그러니까 플라톤으로 대변되는 거는 주체 철학에서 외부의 존재를 대상화해서 인식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존재 입장에서 주체가 보면 주체의 언어로 또는 인식으로 담아내지 못하는 거대한 외부 존재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은 구조주의하고 후기 구조주의하고 뭐가 다르냐. 원래는 주체 철학, 그 푸코가 에피스테메를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르네상스 시대에는 내가 생각한 것이 외부 존재와 일치한다. 그거를 뭐라 그랬냐면 존재와 사유의 일치라고 표현했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표상의 시대, 내가 떠올리고 거기에다가 의미를 부여한다 라고 하던 표상의 시대, 지시의 시대, 언어가 지시한다 라고 하던 그런 에피스테메가 있었고, 그 다음에 진화론, 마르크스주의 등등으로 드디어 인간 주체가 등장한 역사주의 에피스테메가 있었고요. 근데 그게 다 무너집니다. 그 구조주의 철학. 그래서 현대 철학에서 가장 큰 특징은 주체와 세계 사이에 제3의 층, 또 하나의 층인 언어를 넣어서 생각한다. 니체는 여기까지 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우리는 외부의 사물 또는 존재와 언어를 매개로 해서 만난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는 그 자체로 이미 은유죠. 그 저라는 이 말하고 이렇게 몸을 가진 저를 그대로 담아내는 그런 말은 없죠. 여러 가지 표현으로 은유입니다. 은유. 조금씩 저를 담아내는 그 말들의 집합인 거죠. 그래서 은유로 언어를 매개로 해서만 만날 수 있다라는 linguistic ton이라는 언어적 전해가 철학이 겪었고요. 그래서 구조주의는 이제는 아시죠? 기표와 사인, 기호라는 사인은 시그니파이어 기표와 그 기표에 의해서 나타내어지는 뜻, 기의, signified라고 여기 이게 행위자, 그 다음에 요 수동태 signified로 돼 있고 불어로는 signifie, 이 사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아무 관계가 없죠. 이 B와 T 사이에 I, O, 뭘 넣느냐에 대해서 의미가 달라지는데 자의적이다. arbitrary. 그냥 임의로 정한 건데 이것들끼리 차이만 있으면 됩니다. 아, 에, 이, 오, 우의 차이에 따라서 변별된다. differential이라고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용어를, 그래서 이제 소시르가 처음에 랑그와 파롤, 불어입니다. 불어. 랑그는 language라는 뜻인데요. 언어 체계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한국어 체계가 있고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구조주의 언어학입니다. 구조주의 언어학. 구조주의 기억나시죠? 인류 무의식을 지배하는 구조가 있다. 법칙이 있다. 그게 언어로 이루어져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한국어 체계가 있고 영어 체계가 있고 불어 체계가 있고 그런 거고요. 빠롤은 구어입니다. 구어. 우리가 일상적으로 제가 지금 중얼중얼 이게 지금 말씀드리는 게 이게 바로 빠롤입니다. 근데 이 빠롤을 할 때 한국어라는 단어 체계, 사전적인 단어들이 있죠. 그리고 문법 체계라는 랑그에 따라서 말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소통이 안 되죠. 그래서 영어의 문법이 있고 영어의 단어가 있고 한국어의 단어가 있고 한국어의 그 단어들을 연결하는 구문론이라고 얘기하는 거. 근데 그 모든 것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단어들이 수록되어 있는 사전, 그리고 그 단어들을 주어 수로 사이에 연결하는 문법, 그거를 구조주의 언어학에서는 뭐라 그래요? 모든 것이 은유와 환유로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그 언어학자들이, 언어 철학자들이. 그래서 은유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말한다, 영순이는 말한다, 곽은 말한다, 나의 자리에 이렇게 막 바뀌어 들어가는 게 은유입니다. 그리고 나는 말한다, 나는 춤춘다, 나는 먹는다, 나는 잔다라고 주어 수로를 연결하는 거, 연결에 해당하는 부분이 환유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락강 같은 경우에는 무의식의 욕망의 구조로 가져가서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입니다 에서 나중에 그 어디로 가죠? 동해물가까지 가잖아요. 이게 욕망의 미끄러집니다. 환유의 연세는 어디로 흘러갈지 아무도 몰라요. 우리 욕망도 그렇게 구조화되어 있다. 라고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한 게 구조주의 언어학, 구조주의 의미론이라는 거고요. 근데 오늘 드릴 말씀은 그래서 소실화하고 락강이 구조주의에서는 뭐라 그랬냐면 전통 철학에서는 여기 아까 말씀드렸죠. 외부 대상이 있고 그거를 내가 떠올린 인식하는 주체예요. 인간 정신의 인식. 이렇게 이원론적으로 설명했었잖아요. 근데 구조주의는 그게 아니에요. 여기 상징, 더 심볼릭이 들어오는 거죠. 언어의 세계, 제3의 장. 그래서 모든 인간 세계는 구조, 법칙이 지배하고 있다. 그 출발점이 구조주의 언어학이에요. 그래서 리얼러티가 있고 1번, 2번은 똑같죠. 그 주체 철학,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인식론, 주체가 대상을 인식한다. 내가 상을 떠올리고 그거를 내가 자연스레 하나님이 준 이성의 빛으로 인식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믿었던 시절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주체로, 주체 철학으로 명징하게 인식한다.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존재한다라고 했던 그런 이성의 시대도 있었잖아요. 근데 어쨌거나 그거는 두 개였어요. 인식하는 거, 인식. 밖에 있고 인식하고. 근데 여기 언어라는 구조가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언어의 구조의 지배를 받는다. 그래서 문화의 주체는 이제 구조의 산물이 돼요. 저희는 한국어라는 언어 구조의 프로덕트다. 뭐 이렇게까지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인식에서 이게 존재라고 해야 될지 뭐라고 해야 될지 하여튼 이렇게 바뀝니다. 그러면 오늘 주제는 후기 구조주의는 뭐냐? 구조는 그렇게 해서 이제 이거 기억나시죠? 이게 밖에 있는 존재의 세계, 그리고 우리가 언어로 파악한 의미의 세계. 그래서 항상 우리가 상징계에서 언어의 이성의 세계에서 굳건히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항상 이렇게 존재, 그 실제계는 이렇게 비집고 들어와 있다라고 비유해서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의미론이 어떻게 달라져 왔는지를 보면 보세요. 실증주의. 내가 지시하는 관계였죠. 기호로. 그러다가 현상학, 주체철학. 그러다가 이제 구조주의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실증주의에서 지시이론에서 현상학에서 구조주의, 보이지 않는 구조가 지배하고 있다. 후기 구조주의는 뭘까요? 후기 구조주의. 오늘의 주제는 여기 보시면 구조주의와 후기 구조주의를 한번 구분해보자 입니다. 그래서 이거 제가 맨날 이 그림 갖고 설명했었죠. being에서 becoming으로 라고 할 때도 존재가 이데아의 세계, 주체, 존재가 이렇게 딱 에센스가 있다고 생각했었잖아요. 근데 언젠가부터 그 존재가 아니고 이 우리의 그림자 놀이처럼 막 하다 보면 여기서 가끔씩 하나의 존재가 길어져 올라온다라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20대의 나, 30대의 곽영순, 40대의 곽영순 조금씩 다릅니다. 근데 어느 순간 이렇게 동일성이 이렇게 출몰할 때가 있는 거죠. 20대에 나는 이랬었어 라고 그 시절에 나의 정체성, 이 순간순간으로 길어져 올라온다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구조주의에서는 한번 보세요. 랑그라고 보이지 않는 구조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구조. 그래서
기표들의 체계입니다. 기표. 기표와 기는 이제 구분 가시죠? 기표 체계, 단어들의 체계. 단어들만 있으면 사전이 있는 거예요. 사전에 예문 말고요. 그냥 단어들 쭉 배열해 놓은 거 있죠. 근데 그 단어들의 의미는 어떻게 생겨요? 차이에 의해서 생긴다 그랬죠. 그러니까 BAT는 BUT나 또 뭐 있죠? 다른 그 가운데 뭐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그 차이의 놀이에 따라서 의미가 생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기표들의 체계, 랑그예요. 랑그. 구조가 있다. 야구장의 구조, 야구 게임의 룰입니다. 룰. 구조는 법칙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구조는 법칙에 해당된다. 인류의 인간 사회를 지배하는 언어의 법칙, 언어의 구조. 이게 뭐와 닮았다고요? 무의식의 구조와 같다. 왜냐하면 외부에 리얼리티가 있어도 저희는 몰라요. 언어를 통해서 만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후기 구조주의는 뭐냐면, 구조주의는 그럼 이게 뭐냐면요. 공간 속에 있는 공간화된 거예요. 공간이에요. 공간. 시간이 없어요. 영원한 거죠. 단어의 구조, 야구의 구조, 인간 무의식의 구조, 랑그잖아요. 랑그, 존재의 구조. 정해져 있는 체계고 시스템이죠. 그래서 여기 있잖아요. 인식론과 다른 것은 인식 주체와 무관하게 체계는 외부에 존재하는 룰이에요. 필드이면서 시스템이고 그야말로 체계. 근데 이걸 니체는 뭐라 그랬냐면 우리의 문화 무의식에 뿌리를 두고 있고 이 무의식은 언어로 언어 문화 원형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시스템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무의식이다라고 이제는 얘기하죠. 그래서 인식이 주인이 아니에요, 이제. 그래서 그 무의식을 이제 무의식인데 인간의 무의식. 왜냐하면 저희는 성적 욕망이라는 리비도에 따라서 그 무의식이 우리의 의식을 지배한다면서요. 니체가 그랬죠. 프로이드가 그랬고. 그래서 프로이트는 뭐라 그랬냐면 인간이 의식의 존재가 아니다. 몸을 가진, 욕망을 가진, 생리적 욕구를 가진 무의식의 존재다. 그 무의식의 지배를 받는 몸의 지배, 무의식의 지배예요. 그래서 그거를 프로이드는 완전 극단화시켜서 우리는 무의식이라는 성적 욕망, 리비도의 지배를 받는다. 우리의 의식조차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행동하고 말하고 이 모든 생각하는 것조차도 이드, 무의식, 이드의 지배를 받는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구조주의는 그 공간의 구조예요. 공간의 구조. 그 룰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데 후기 구조주의는 뭐냐면 여기다 시간을 추가하는 거예요. 이건 시간이 들어간 거예요. 플러스 시간. 인문학 철학 중에서 가장 자연과학을 닮은 게 구조주의래요. 왜냐하면 인류의 시간을 초월한 인류 무의식의 구조 아니면은 시간을 초월한 인류를 지배하는 법칙, 저희 자연과학 법칙처럼요. 그걸 찾아낸 게 구조주의거든요. 그래서 그 구조주의 인류학이라고 레비스트로스라는 사람이 야생의 슬픈 열대라 그래서 저희는 왜 저기 시간축을 넣어서 역사 발전과 함께 인류도 발전할 거라고 보잖아요. 처음에 이제 원시 공동체에서 그 다음에 자본주의 이런 식으로 공산주의 이런 식으로 발전해 간다라는 발전사관이었는데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그 야생의 문화에 가면 오히려 서구의 정말 고도로 발전된 이성의 문화보다 더 세련되고 더 복잡하고 더 이성적인 게 많았다. 그게 이제 레비스트로스가 밝혀낸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자연이 문화를 결정한다. 우리가 인류 무의식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이 기원의 역사는 장소, 그
어디를 막론하고 시간을 막론하고 발전해 가는 게 아니고 같다는 거예요. 보편타당한 법칙. 특정 공간 속에 그 법칙이 지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구조주의는 공간이 승리한 거다. 시간과 무관하게 그 법칙이 적용된다 라는 뜻이에요. 뉴턴의 만류인력의 법칙처럼. 그래서 구조주의는 공간의 승리다 라고도 얘기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사회규약, 아까 뭐라 그랬죠? 그 랑그, 그 언어 체계가 있고 거기서 우리는 그 언어 체계를 배워서 이게 말하게 되는 거죠. 빠롤. 그래서 말을 하고 그래서 그 의미가 그대로 생산되고 소통이 되도록 그렇게 길들여지고 교육하고 다음 세대로 물려주고 그래서 우리 언어 속에 인류 시작에서부터 여기 되게 그 자연의 경계, 문화와 자연의 경계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왜냐하면 문화는 자연에서 문화로 갈라지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레비스트루스가 한 말 중에 야생의 사고 이런 말이 있거든요. 자연 사물과 가장 가까이 있는 이게 자연 상태에서 인간이 문화 상태로 넘어오잖아요. 자연 주어진 거, 문화, 글도 배우고 문화를 이루었다. 문명 발달이 이루어지면서 근데 앞 세대가 다음 세대 몇 천 년 전부터 몇 천 년 얼마 되지도 않네요. 고대 그리스까지 가면 2500년 동안 문자를 통해서 언어를 통해서 다음 세대에 물려줬다는 거죠. 그 처음에 무의식 상태에서 그 다음에 문명 발달이 이루어지면서 신화의 상태, 미솔로지, 신화, 미스 상태에서 컬처, 문화 상태로 넘어오면서 무의식은 인간 언어 속에 가장 잘 드러나 있다, 표현되어 있다. 그거를 제너레이션 바이 제너레이션으로 물려주는 거죠. 그래서 개념사, 언어 발달사를 언어를 연구해서 올라가다 보면 자연과 문화의 경계를 우리가 만날 수 있대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구조가 먼저 있고요. 랑그. 이거는 시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행동하고 말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실존주의, 주체철학 막 얘기하다가 구조주의가 우리는 언어 무의식의 지배를 받는다. 그러면서 구조주의가 등장하면서 60년대에 푸코가 인간은 죽었다. 이성 중심의 주체철학이 아니다. 이렇게 선언했던 거죠. 니체도. 근데 후기 구조주의는 뭐냐면 여기다가 다시 시간을 넣어요.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전만 있으면 언어 체계만 있으면 영원하죠. 거기는 시간이 없죠. 근데 거기다 시간을 넣어보세요. 시간을 넣고 역사를 넣고 이야기를 만들고 시간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웅장한 자연이 있다. 아니면은 아주 아름다운 그림이 있다. 아니면은 이렇게 구조, 야구장에 보이지 않는 구조가 있죠. 근데 거기 모든 구성 요소들이 있죠. 기표가 있고. 근데 거기에 액션이 들어가야 되죠. 액션. 행위자. 그 그림을 읽어낼 사람. 감상해 줄 사람. 살아낼 사람. 행위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 구조주의의 공간에 시간을 집어넣는 거죠. 랑그, 구조가 랑그예요. 시스템. 시간이 없으면 구조는 열리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구조는 언제나 역사 속에서만 표현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행위자가 들어가야 된다고요. 모든 이야기는 인간의 행위를 텍스트로 만들어낸 거다. 위대한 풍경, 위대한 예술품을 해석하는 자마다 그 시간 타임라인이 더해지면서 똑같은 24시간인데 똑같은 한국어인데 누가 구사하느냐. 빠롤이 있어야 움직여지는 거죠. 빠롤이 있어야 그게 이야기로 기록되고 다음 세대로 전해지고.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이 공간의 구조, 랑그라는 언어 체계, 이 공간 구조에다가 이 구조를 움직인다는 건 뭐예요?
움직이는 건 시간이 들어간 거죠. 행위자가 들어가고 시간이 들어가고. 그래서 들레즈는 비커밍 생성 철학을 말했던 들레즈는 이 구조가 공간 속에서 영원히 고정된 게 아니고 움직이는 구조로 본 거예요. 사건의 철학이라 그랬죠. 사건이 뭐라 그랬죠? 인과관계 내러티브로 엮은 거라 그랬죠. 이렇게 뭐 일어나고 사건의 철학 순서대로 계열화한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후기 구조주의는 구조주의의 공간의 철학에서 시간을 집어넣은 거예요. 시간이 들어온다는 거는 이야기로 엮었다는 거. 이 구조 자체가 시간축이 들어오면서 움직인다는 거. 그래서 구조만 있으면 안 되고요. 시간이 있어야 그 구조가 열린다. 의미가 생긴다고요. 말을 해야. 그러니까 사전에 단어들만 막 실려있는 딕셔너리 말고요. 문장으로 만들어야 된다고요. 그 문장을 만든다라고 하는 게 빠롤을 구사한다, 말을 한다 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모든 이야기, 히스토리, 역사가 들어갔다는 건 시간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타임라인, 살아냈다. 주체가 있고 행위가 있고 시간이 들어오고. 그래서 사건이 구조를 해체한다 뭐 이런 말이 있어요. 왜냐하면 뭐를 하다 보면 사건은 빠롤이거든요. 말하는 거, 발화, 입말, 입으로 말하는 거 있죠. 근데 그 구조 자체를 해체할 수도 다른 구조로 만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구조를 바꿀 수도 있고 단어를 추가할 수도 있고 그 시스템 구조의 장애. 그래서 들레즈는 뭐라 그랬냐면 인간의 욕망이 구조를 바꾸기도 한다. 그래서 생산하는 욕망 뭐 이런 말도 썼었잖아요. 그래서 욕망의 이동과 들레즈는 지층이라고 표현했거든요. 시대마다 그 구조를. 왜냐하면 인간의 지층의 구조를 내려 들어가다 보면 2500년 동안 다른 지층들이 발견된다는 거예요. 조금씩 다른 구조의 장, 조금씩 다른 공간의 구조, 시스템, 언어 체계, 랑그가 발견된다고요. 그래서 이거를 잘했던 사람이 푸코잖아요. 동성애라는 그게 각 시대별 랑그마다 달랐다는 거죠. 의미 부여가. 동성애란 뭐뭐다. 동성애란 비정상이다. 이런 시절도 있었고요. 동성애는 변태다. 이런 시절도 있었고, 동성애는 귀족들의 성담론이다. 이런 고대 그리스 시절도 있었고, 그래서 이걸 지층으로 비유한 거예요. 들레즈가. 천개의 고원이라는 뜻에서 플래투, the thousand plateau라는 데서. 그래서 지층의 변화와 이동, 움직이는 구조, 다시 말해서 구조 자체가 공간상으로 영원한 유니버셜 스트럭처가 아니고 이 구조가 바뀔 수 있다라는 거. 시간이 들어가면서. 시간축이 들어가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언젠가 그 말씀 드렸었죠. 코기토는 또는 칸트의 12범주는 그 당시 뉴턴 역학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12개의 범주를 끄집어낸 거다. 인과관계, 시간, 공간 다 거기 들어가 있어요. 칸트의 5성의 그 스키마, 도식 속에. 근데 여기 보면 지금은 저희는 이제 뉴턴 양자역학 뭐 이렇게 가면서 아인슈타인 불확정성의 원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철학에도 들어와요. 그래서 의미는 확정이 안 돼요. 영원히 미끄러져요. 시공간 속에 시간도 왜곡되고 공간도 왜곡되고. 양자역학에서 하이젠베르그의 불확정성의 원리, 의미의 불확정으로 연결돼요. 그래서 철학과 과학이. 왜냐면 동시대를 살아가는데 두 개가 소통이 되고 괴리가 있으면 안 되겠죠. 하나는 의미가 고정된다. 근데 이제 패러다임이라고, 그 패러다임 안에서는 그 서로 소통하는 그런 구조라서. 그래서 보시면 모든 의미는 부재한 기표. 이게 뭔 말이냐면요. 예를 들어서 영순이는 여자다. 그럼 그때 없는 기표가 뭐예요? 남자. 라는 그 기표에서 두 개 이항 대립으로 의미가 성립하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영순이는 교사다.
교사라는 직업이 의미를 가지려면 학생도 있어야 되고 교사하고 교수는 뭐가 다르고 뭐 온갖 것 장학사하고는 뭐가 다르고 교감 교장하고는 뭐가 다르고 이런 게 막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기표들. 근데 이 기표가 너무너무 많아서 의미가 끝없이 연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페미니즘이 지금 이 상황에 와 있잖아요. 예전엔 남자 여자에서 페미니즘이었는데 페미니즘 안에 너무너무 다양한 거예요. 층위가. 부자인 여자도 있고 아닌 여자도 있고 흑인인 여자도 있고 백인인 여자도 있고 뭐 레즈비언인 여자도 있고 아닌 여자도 있고. 그래서 뭐는 뭐야 의미가 확정이 안 되고 영원히 미뤄지는 거예요. 원래 구조주의는 차이에 의해서 의미가 만들어진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의미가 이 다른 단어들 딕셔너리에 예를 들어서 성별이라는 전체 집합 속에 들어가 있는 기표가 너무너무 많아서 자기들끼리 의미가 계속 차이로 의미가 고정이 안 되고 미뤄지고 그래서 이제 데리다라는 사람이 디퍼랑스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냈죠. 차이 나면서 연기된다 이렇게. 그래서 결론은 하이젠베르그 불확정성의 원리처럼 모든 의미는 결정이 불가능하고요. 모든 해석은 재해석으로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차이는 해석의 출발점이면서 종착점이다. 의미는 끝없이 미끄러져요. 우리 욕망도 그렇대요. 욕망도. 내가 원하는 게 이건가? 하면 어느 순간 그걸 이루었으면 이거 끝나야 되잖아요. 다른 걸로 옮겨가 있어. 또 미끄러지고 영원히 욕망이 표류하는 거죠. 뭐 하나 이렇게 딱 고정되지를 않고. 그래서 이거를 후기 구조주의라 그래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간 속에 보편타당한 시스템이었는데 이게 움직인다고요. 시간이 들어가면서 행위가 들어가면서 인간 행위에 따라서 지층마다 랑그가 조금씩 구조가 바뀌더라. 행위가 들어가면서 변이가 생기는 거죠. 변이. 구조라는 픽스된 구조가 아니고 베리언스가 생기잖아요. 종의 진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종의 진화. 더 디벨롭 됐다? 아니에요. 적자 생존이에요. 예. 그래서 후기 구조주의하고 구조주의를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